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뉴스를 외국어 자막으로 소개하는 뉴스 다시 보기입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한국의 선거 제도가 익숙지 않은 결혼 이주 여성이나 외국인 등은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누구에게나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유권자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충북 MBC 이지현 기자입니다. 신분을 확인한 뒤 건네받은 선거용지. 투표소로 들어가 소중한 한 표를 찍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이주 외국인을 위한 모의투표 체험입니다. 규모는 작아도 예행 연습으로 충분하니 남은 건 첫 투표를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좋은 사람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투표하겠습니다. 와, 한국 사람 뛰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선거 제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유권자 권리의 의미부터 후보자 정보를 아는 법, 실제 투표 과정 등 필요한 모든 사안을 짚어줍니다. 우리 학교, 우리 마을, 우리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 의견을 반영하는 거 다 정치라고 할 수 있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낯설지만 소중한 기회입니다. 처음 들었어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한국 사람처럼 투표하고 싶어요. 제 의견이 충북 전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결혼 이주민은 4만 9천여 명. 이 가운데 영주 자격을 갖춘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등은 체류 기간이 3년이 넘으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고 귀화한 외국인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마련된 선거 교육은 외국인 비율이 높은 음성과 진천은 물론 충북 11개 시군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거를 체험해봄으로써 보다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충북의 외국인 유권자는 1,700여 명. 어엿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사는 지역을 바꿀 소중한 한 표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도의회가 농민공익수당의 국가정책 사업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도의회는 농업의 기능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연간 82조 원에 달한다며 내년 초 전라북도에서 시행되는 농민공익수당을 국가정책 사업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도의원들은 농촌 소멸의 위기에 앞에 농민수당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광역 단위로 선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이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된다며 전북의 경우 광주, 전남을 묶어 호남권 지역 인재를 선발하자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역 인재 채용 범위를 전국 6개 권역으로 광역화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등지에서 성업 중인 게스트하우스는 숙박비가 상대적으로 싸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일부 외국인만 받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데다 수십 명을 수용하는 공간인데도 안전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만 이용 가능한 전주 한옥마을의 한 게스트하우스. 국적 확인 절차도 없이 유의사항을 설명하며 방을 안내합니다. 네, 체크아웃 11시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내국인 대상 영업 자체가 불법이지만 버젓이 한국인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전주에는 거의 없죠. 아, 그래요? 네. 주로 여긴 다 한국인들? 네, 다른 강원 사람들 하고 있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게스트하우스는 지난 2012년 외국인들에게 한국 가정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입됐습니다. 주거 지역에서도 인허가를 낼 수 있다 보니 상업지구에만 가능한 기존 일반 숙박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소방법이나 공중위생법에 따른 규제도 상대적으로 허술합니다. 규모에 따라 스프링클러나 경보 설비 등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일반 숙박업과 달리 수십 명이 이용하는 3층 규모의 시설인데도 소화기 몇 개와 단독 화재 감지기만 있을 뿐 비상구도 막혀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소방과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화재나 사건 사고 났을 때 훨씬 위험하기도 하고. 전주 시내에 등록된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는 모두 119곳. 이 중 상당수가 내국인들을 상대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적발은 올 들어 6건에 불과하고 처벌도 과징금 40만 원이 전부입니다. 가서 보면 많이 잠겨져 있어요. 실제로 볼 수도 없고 어떤 때는 그 업주도 만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대로 된 처분을 하기가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한국 가정문화 체험을 위해 배려한 외국인 전용 도시민박업이 손쉬운 숙박업 진출 통로로 악용되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운곡습지 등을 활용한 치유형 농촌 관광의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3차례 고창 운곡습지에서 체험객 20여 명을 대상으로 치유형 농촌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적 회복에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류 치유형과 휴식 치유형, 운동 치유형 등 3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촌 관광에 접목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속버스가 시범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8일부터 전주에서 서울 간 고속버스 노선에 승강장과 고정장치 등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고속버스 2대가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는 하루 평균 2, 3회 운행되며 버스 출발일로부터 3일 전까지 고속버스 예매 시스템 코버스를 통해 예매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도내 각 시군의 행사와 복지 정책을 소개하는 지역 소식 시간입니다. 이창희 기자입니다. 전국 최고의 국화축제인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내일까지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화려한 국화 조형물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클래식 공연과 음악 분수, 프로포즈와 웨딩 마치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오색 가을 추억길, 프로포즈 이벤트 등이 마련되어 있으니 가족 연인과 늦가을 정취와 낭만을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초 시한폭탄으로 조선시대 화포장인 이장손이 발명한 비격 진천뇌를 실물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고창 고인돌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전은 12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지난해 11월 무장현 관아와 읍성에서 출토된 비격 진천뇌와 이를 발사했던 화포, 관련 고문서가 전시되며 관련 영상도 상영됩니다. 정밀하게 조선의 과학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재미있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교육과 역사 공부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주 상관의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 임대주택이 들어섭니다. 완주군은 정부의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오는 202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상관면 신리 일대에 200억 원을 투자해 135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노암 산업단지가 행복주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오는 2020년부터 120세대 규모로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편의시설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50여 개 기업이 입주한 노암 산업단지는 근로자 숙소가 부족해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곳입니다. 임실군이 임실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8%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개정하고 이용과 구매율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발행한 임실사랑 상품권은 만원과 5천원, 2천원권 3종으로 현재까지 50억 원가량이 발행됐습니다. 임실사랑 상품권 판매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읍시가 신정동 일원에 정촌 가요특구를 조성하고 백제가요인 정읍사의 문화 자원을 전국에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정촌 가요특구는 내장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가요 전시관과 정읍사 여인의 집, 한식 체험관이 조성됐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출산을 기피하거나 늦추면서 고령 산모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전체의 31.6%로 2005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2005년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를 차지했던 29세 이하 산모 비중은 지난해 29%로 감소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막기 위해 야생 멧돼지에 대한 방역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야생 멧돼지 예찰 지역을 기존 15곳에서 24곳으로 늘리고 환경부와 협의해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야생 멧돼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포획된 야생 멧돼지는 54마리이며 7건의 야생 멧돼지 폐사체 정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앞으로는 자신이 사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도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아직 언어나 환경이 낯선 결혼 이주민이나 맞벌이 주부들이 좀 더 편하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